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생태계 보호 지역에서 환경 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네, 이른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인데요. 벼농사를 친환경적으로 짓거나 볏짚을 논에 그대로 놔두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 추진합니다.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인이 생태계 보전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액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직불금인 셈입니다. 기존의 철새 보호에 주로 이용되던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제도가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되고 활동 유형도 22개로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휴경, 친환경 작물 경작, 벼 미수확과 볏짚 존치, 보리 재배, 습지 조성 관리, 생태계 교란종 제거, 생태계 보전 관리 활동 등입니다. 대상 지역인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나 야생생물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협약 등록 습지 등에서 이 같은 활동을 벌이면 관할 환경청과 지자체 등의 이행 점검을 통해 일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벌인다고 직불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환경부가 선정한 지역에서 관할 환경청 또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토지 소유주나 점유자 등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올해는 28개 시군에서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고와 지방비 등 모두 4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컨대 벼를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무농약은 1제곱미터당 230원, 유기는 345원의 금액을 연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벼 1헥타르 무농약 재배 농가는 2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지불제 대상 지역인데 본인이 이미 친환경 직불제를 받고 있으면 비용 계산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농림부보다는 조금 단가가 더 높네요. 아울러 벼 수확 후 볏짚을 그대로 논에 놔두거나 잘게 잘라서 논에 뿌려두는 경우, 또 벼를 계약 면적 그대로 재배한 채 수확하지 않는 경우 야생동물 먹이 제공 차원에서 보상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해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는 데다 현재 양정당국의 최대 고민은 쌀 수급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쌀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면서 농식품부는 1월부터 정부 비축미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미수확한 벼의 비용을 지급하는 농지 면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으로 되게 중요해서 많은 행위 제한을 가하고 있는 보호지역 내에서 주로 이 제도를 우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농지 면적 중에 그렇게 적용될 지역은 엄청나게 작다라고 봐야죠. 범정부적으로 친환경과 환경 보전을 추구한다는 데는 부처 간 이견이 없지만 식량 안보에 관해서는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접근 방식이 상충될 수 있는 만큼 추후 부처 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 이후 비산농약 문제는 농촌 지역의 골칫거리가 됐는데요. 농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가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는 최근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인근에서 살포한 농약 물질이 날아오는 비산 농약 문제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 이후 농촌 지역의 가장 큰 분쟁거리입니다. 게다가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 방제가 늘어나면서 비산 위험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산 농약 피해로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의 중재를 신청한 사례는 100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농진청은 비산 농약 분쟁을 조정하거나 해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의도적 비산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센터에서 조정해 주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사실 우리가 나간다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은 농약 성분이 있는가 없는가까지만 분석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 농가는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웃 농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아 피해 농가가 보상 요구를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농민들이 PLS를 의도치 않게 어겼을 때를 대비한 정부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산되는 거를 일개 농가가 막을 수 없을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비의도적인 검출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 삼지 않는다거나. 현장에서 비산 농약 피해가 잇따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농약 피해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농약 비산 문제 해결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계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최근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제업자가 살포한 농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대상입니다.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비산 농약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항공방제업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항공방제업 사업자는 농식품부에 신고토록 하고 농식품부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농약 등의 안전관리 이외에도 공익직불제 선별 지급을 위한 농약 판매 구매 이력 확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해가 바뀌면서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 문제가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인력 이동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모두 차질을 빚고 있어서인데요. 지자체들은 다가오는 봄철 농번기에 앞서 농촌 일손을 늘리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촌 인력 수급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3, 4월 농번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예년보다 시기가 크게 빨라진 겁니다. 지자체들이 농촌 인력 수급에 서두르는 이유는 올해 농번기 인력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전히 국내 인력 이동은 물론 외국 인력 입국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비전문 취업 비자를 통해 농업 분야에 배정한 외국 인력은 6,400명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제 들어온 인력은 400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선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10억 4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 이를 29개소에 이르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고 외지 구직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인력 중개 센터를 통해 가지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좀 확대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걸 한 거죠. 농작업 대행이라든지 동기계 대행 같은 것도 있고요. 다른 지자체도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기존 농촌 인력 지원센터를 지난해보다 2개소 늘리고 농촌 인력 중개센터 24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에 대비한 사전 협의와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나서는 한편 지자체가 외국 인력을 직접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계절 근로자 파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90일 정도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는. 근데 그거보다 짧게 일하는 걸 원하시는 농가가 제법 있으시고 하니까 지자체가 이제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인원을 농가에 파견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강원도는 최근 세계 전략 12개 과제를 담은 농업 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했습니다. 도농 인력 교류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둔 내국인 인력 수급 방안과 외국인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강원도는 이 밖에도 지역 농가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전국 어디서든 구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농업 인력 지원 누리집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에 고심하던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농촌의 시름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겨울 축제 열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새해 겨울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대목을 기대하던 지자체들은 판로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온라인에서 농특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 1,0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내던 화천 산천어 축제.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불과 지난해까지 이 지역의 효자로 불리던 산천어 77톤은 통조림과 방건조 제품 등으로 가공 처리해 소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축제가 취소되면서 축제 기간 팔려야 할 지역 농특산물이 창고에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축제를 위해 준비한 화천군의 농특산물은 가공식품을 포함해 85개 품목, 총 6억 3,700만 원어치입니다. 이 가운데 시래기와 취나물, 표고버섯 등 판매가 시급한 농산물이 18톤, 2억 8,700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에 화천군은 화천농협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를 지원하고 지역 내 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1차 농산물을 한 4억 원 정도 판매를 해서 좀 저희가 농민들 시름을 좀 덜어줬는데요. 금년에는 한 2억 8,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하고 그다음에 화천농협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좀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화천군을 비롯해 겨울축제 대목을 기대하던 지자체들은 온라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횡성 한우축제와 보은 대추축제 등이 온라인에서 개최돼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충북 영동군의 곶감축제가 온라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판매 중심의 온라인 행사를 위해 유튜브와 스마트 스토어, 우체국 쇼핑몰 등을 활용하고 곶감 판매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네이버 쇼핑은 13일부터 사전 판매 들어가고 라이브 커머스는 5일간 운영하는데 네이버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서 판매량을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5억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홍천군의 꽁꽁축제, 인제군의 빙어축제, 평창군의 송어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판로를 잃은 농특산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판매망 구축 등 소비 지원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각박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농촌 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 경험이 없는 도시민들에게 귀농이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서울시가 이런 도시민들을 위해 체류형 귀농 지원 사업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자연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흐름에 맞춰 해를 거듭할수록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시민 중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비율이 2018년에는 31.3%, 2019년 35%, 2020년에는 41.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귀농 귀촌 희망 증가 추세에 발맞춰 최대 10개월간 거주 후 귀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 지원 사업 참여자 60가구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 3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 귀농 지원 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가족과 함께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지 체류비와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재배기술 등 각종 영농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별로 30만 원에서 119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과 12만 원에서 20만 원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데 이 중 6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2017년 전국 5곳을 대상으로 28세대를 선발해 시작했는데 해마다 대상 지역과 지원 가구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체류형 귀농 지원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농촌 정착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 텃밭에서
쌈채소도 키우고 뭣도 키우고 직접 다 하거든요. 지도사분들이 가가지고 병해충 관리 요령이라든지 다양한 현장에서 1대1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 부분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실제 서울시가 참여한 교육생 101세대를 대상으로 귀농 귀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80세대가 귀농 정착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강원 홍천, 충북 제천, 경북 영주와 영천, 경남 함양, 전북 무주와 고창, 전남 강진과 구례 등 9개 지역에서 총 60가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도시민들의 귀농을 지원하는 서울시 체류형 귀농 지원 사업.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현지 적응을 돕는 것은 물론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어 도농 상생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북극발 한파의 맹위에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겨울 배추와 월동물을 재배하는 전남과 제주 지역이 분주한데요. 농촌진흥청은 야외 농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농업인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매서운 한파에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상청은 북극발 한파가 이번 주 중반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아래를 밑도는 지역이 많을 전망입니다. 11일 월요일과 12일 화요일도 평년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아 춥겠으니 농작물 냉해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적인 한파에 철저한 농작물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노지에서 재배하는 겨울 배추와 월동 무입니다. 재배 농가들은 비닐과 볏짚, 부직포 등 보온 자재를 준비해 한파가 몰아치면 작물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무는 영하 2도 아래, 배추는 영하 8도 아래로 떨어질 경우 수확해서 임시 저장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작물이 얼어버리는 동해를 입었을 경우 날씨가 평년 기온에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 부분이 녹은 다음 수확해 저장하지 않고 빠르게 출하해야 합니다. 과수는 언 피해 예방을 위해 원줄기에 흰색 수성 페인트를 발라주거나 볏짚 같은 보온 자재로 대목을 감싸줍니다. 실내에 있다고 해도 시설 작물 또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우스 내부의 작물이 저온 피해를 받아 생육이 좋지 않다면 요소 0.2%액이나 4종 복합 비료를 잎에 뿌려 생육을 회복시킵니다. 언 피해를 입은 시설 작물 가운데 자연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작물은 이틀에서 3일 정도 햇빛을 가렸다가 서서히 받도록 하고 언 피해가 심각한 작물은 재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 가축의 면역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가축의 영양 공급과 축사 보온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축사 틈새를 잘 막아주고 적정 온습도가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농업인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야외에서 오래 농작업을 하다 보면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야외 작업이 불가피하다면 두꺼운 옷을 한 겹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반드시 모자를 쓰고 마찰력이 높은 작업화를 신어서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작물, 복숭아 등 과수, 겨울 배추, 무를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한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하고 농업인들도 갑작스러운 추위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체온 유지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온열기구 등 전력 사용 증가에 따라 누전이나 합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선 겉면의 피복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개폐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건을 세대원 직업에 상관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오는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과 임업인입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특별관리기간인 오는 3월 말까지 농촌 지역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농업잔재물 파쇄기 운영을 지원합니다. 그간 미세먼지 대책이 노후 차량이나 사업장 관리 위주였다면 이번 사업은 서울, 인천보다 도농 복합 지역이 많은 경기도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맞춰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원 사업에는 11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양평, 양주 등 10개 시군에 우선 지원됩니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농업 잔재물 파쇄기를 임대하고 처리 인력 38명을 투입합니다. 충청남도가 오는 2025년까지 도내 도시가스 공급률을 79.4%까지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수급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청양군까지 배관망을 연장해 도내 전 시군으로의 도시가스 공급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또한 도는 최근 도시가스 5개년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내 15개 시군을 사업자별 3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 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지원을 오는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기계에 임대료 50% 감면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솜결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임대료 인하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